공매에는 아예 명도 자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유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물건은 지금 80%까지 유찰됐고요. 명도가 없는 이유는 뭐냐? 요거는 이제 강릉에 있는 아파트이고 4억 1천만 원짜리가 3억 3천만 원까지 지금 유찰되어 있네요. 자, 이게 왜 명도가 없냐? 공매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분류할 수 있는 이유는 권리 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기타 일반 재산이라는 게 딱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기타 일반 재산이라는 것이고, 기타 일반 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사택, 그 다음에 사옥,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신탁공매가 나와요. 신탁 부분만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자산관리공사, 집행기관 자산관리공사면 캠코에서 하는 압류재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산관리공사도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관리공사도 사택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이 기타 일반 재산으로 지금 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택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용 현황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직원 사택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공매를 잘 모르시더라도 사택이란 단어가 있으면 요거는 명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내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시세를 좀 보고요. 그리고 이 물건의 상태를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품들은 본인들이 다 치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를 봐야 될 게 이 정도 크기면 약간 간부급 사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기에서도 간부급이고 간부급도 꽤 높은 사람이 여기 사택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 물건에 대한 시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물건은 15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99제곱이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금 얼마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현대 2차 아파트이고 1999년식이죠. 그리고 현대 아파트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21, 2타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근 거래 방식을 이제 이거를 매매로 하면 B타입이 4층이 4억 3천, 11층이 뭐 3억 8천, 5억까지도 진행이 된다. 1층은 여러분들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15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억 8천, 얘는 6층. 일단 보수적으로 3억 8천 정도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8천 정도가 보수적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아니면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본다고 하면 이게 명도가 없다니까요. 명도 없고, 그리고 시설만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바로 몇 천만 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호수공시 가격이랑 시세 실거래가 뭘까요? A타입은 뭐 거의 없죠. B타입으로 가보면 가격이 측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싸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타 일반 재산과 그 다음에 이 자산관리공사이든 집행기관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요, 자가라 쓰고 싶으신 분들 있죠. 실거주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아예 왕초보인 분들. 이 두 가지 타입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가인 분들은요, 일단 첫 번째 중개수수료가 안 들어갑니다. 너무 좋죠. 중개수수료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도가 없어요. 내가 집을, 그래도 거주할 집을 좀 찾는다고 하면요, 지금부터 공매를 좀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기타 일반 재산에서 공기업 사택으로 쓰고 있는 물건들 관심 갖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이제 제가 공매를 좀 보면 아까워요. 준비가 돼 있더라도 놓치는 부분, 이게 너무 아까워요. 누군가는 가져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낙찰받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아니고 제 수강생분들,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 돈을 벌면 저는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워요, 아까워. 이런 물건 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계속 공매에 대해서는 제가 재산을 분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얘는 권리 분석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물건과 180도 다른 물건이에요. 압류재산편, 이게 이제 권리 분석에서 중요한 건 뭐냐, 얘는 세금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걔는 뭐 때문에 진행됐죠? 그렇죠? 자산관리공사 직원 사택으로 원님 회사에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유에서 공매로 진행됐죠. 다만 다른 이유에서 진행됐지만 이게 온비드라는 큰 틀과 그다음 공매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안에 얘네들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계속 권리 분석을 할 때 헷갈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쭉 보니까 여기에 임땡땡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의사항이라는 게 빨간글씨로 있네요. 여기는 임차인의 권리 어쩌고저쩌 해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이라고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주죠. 임땡땡이라는 분이 2006년 3월 8일에 있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사진이 있네요. 사진 있고, 여기서
이게 좋은 거죠. 이 라인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이거는 남향이니까. 그러면 시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하고 이거 한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남향이네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 얘죠. 자, 얘가 8층이거든요. 얘는 뭐예요? 남향인데 59제곱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1억 1,60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전세보증금 안고 매매 어쩌고저쩌고 됩니다. 이거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 세부 내용 있잖아요. 세부 내용 보면 그냥 내부 깨끗이에요. 이거는 인테리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인테리어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부 깨끗하다. 인테리어였으면 당연히 본인들 물건을 어필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시세 실거래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최근에 2층이 1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요. 그리고 13층이 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얘예요.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2025년에도 이 물건이 거래된 거를 보면요. 단타와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애들이 이거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24년 11월 이후에 1월부터 거래가 지금 좀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한 달에 3건에서 4건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세대수가 한 951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수익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817호를 볼게요. 1억 이하네요. 시익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매매 사업자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양이 실거래 79제곱이죠. 실거래량이 많죠. 실거래량이 많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매매로 갔을 때 79인데 이제 하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물은 없어요. 매물은 지금 매매로 나온 매물은 없는데 지금 거래는 활발하다. 근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다. 이거 엔드 조건이 여기에 이제 단타 플러스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이냐. 자, 건물 등기를 보고 아까 지금 임땡땡님이 2006년 3월 8일에 전입이라는 걸 했죠.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가 2019년 9월 18일이에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 물건이 실질적으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 요게 이제 건물 등기를 해서 임땡땡님이 소유주인지를 먼저 첫 번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쭉 내려보면 류정호님이 이 소유주이고요. 그러면 2006년이었죠. 그러면 류정호님과 임땡땡님이 같은 시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지 보면 돼요. 그럼 류정호님의 그 소유주가 된 시점을 한번 보면 2006년 3월 9일에 여기에 이제 소유주가 됐네요. 근데 임땡땡님도 3월 8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됐죠. 그래서 이거는 가족일 가능성이 높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배우자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출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분에 대한 자료, 서류는 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대출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하면 되고요. 임땡땡이라는 분 있죠. 임땡땡님이라는 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만 요거는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배워놓으면 돈이 되는 물건이고, 재산명세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을 하고 제가 투자 포인트로 알려드리면 지금 단타로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공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명도가 전혀 필요 없는 기타 일반 재산이라는 사택을 쓰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압류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압류 재산은 권리 분석이 필요하지만 요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커버를 한다고 하면 투자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